안녕하십니까, 김동규 대표입니다. 자, HLB 하고 오늘 알테오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금요일 날 상승 마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회사 내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투심이 흔들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HLB는 상승 마감을 했죠. 자, HLB는 이제 엘레바에서 1월달 간암신약 제어가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그러한 공지를 글로벌 와이어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1월달에 제어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6개월치 항서제약의 데이터가 취합이 순조롭게 완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엘레바에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 와이어를 통해서 1월달 제휴가 신청을 공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국내 HLB가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미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서 HLB에서 이렇게 에, 자체적으로 좀 공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어차피 1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항서제약 6개월치 데이터를 취합을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만 공지를 해도 투심이 크게 에, 열리면서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며칠 후에는 조만간 HLB에서 따로 별도 공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저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공매들이 지금 잔고가 760만 주 가까이 쌓여 있는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공매들이 이게 이제 760만 주가 쌓여 있기 때문에 에, 환매수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서로 주식을 사가지고 환매수를 하려고 그렇게 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환매수가 들어오느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매들이 기관들하고 싸워가지고 또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호재가 지금 크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1월 달에 제어가 신청한다는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1월 달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매들이 과연 계속해서 공매를 칠 수 있을까? 그거는 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판매수가 급격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알테오젠을 볼게요. 알테오젠이 금요일 날 10%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한 700만 주 넘는 물량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 530만 주 이상이 거래가 터졌죠. 여기서 금요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회사 내에 악재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키투르다가 이 이제 알테오젠의 SC 제형 플랫폼을 써가지고 이게 FDA에서 승인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SC 제형 플랫폼 이거를 특허가 겹친다고 하는 이제 경쟁사가 있어요. 경쟁사 이게 할로자임이라고 이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게 특허가 만료가 15년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5년 이상이나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크사가 알테오젠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 회사 플랫폼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도 알테오젠 로얄티를 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SC 제형 플랫폼의 특허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할로자임이 계속 태클을 걸었죠. 소송을 걸고. 근데 할로자임의 특허 만료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머크사가 당연히 알테오젠 걸 쓸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제 더 10원 이상 해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할로자임이 이 SJ형 플랫폼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얘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일
유럽의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이제 일부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로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뭐 일단은 그죠? 그러면 이게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 미국까지 또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회사가 이렇게 악재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종목을 볼 때는 이 기대감 때문에 이 바닥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이 맨 상단에서 이렇게 신규로 이런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주가는 뭐 재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게 거래량이 금요일 53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상당히 이게 부담스러운 물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노이즈가 회사에서 이렇게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이즈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재상승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또 한참 걸려요. 여기서 한참 한참 걸린다. 이렇게 한참 바닥에 또 이런 엄청난 또 부정민 횡보를 에, 안고 주주들은 또 부담스럽게 길게 또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신규로 매수하는 건 좀 아니다. 그냥 관망을 하시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관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HLB 보도록 할게요. 자, HLB를 보시면은 자, 뉴스를 먼저 볼게요. 자, 글로벌 뉴스 와이어를 통해서 엘레바가 이제 그 발표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엘레바는 2026년 1월 할머니주약과 리보세라늄 병용법에 대한 신약 신청서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게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뉴스를 엘레바에서 직접 게재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 여기에 뉴스를 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1월 달에 다음 달에 제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다렸던 6개월치 이 항서제약의 6개월치 데이터를 취합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 별도로 주주들을 위해서 공지를 해야 돼요. 항서제약에서 6개월치 데이터를 완벽하게 취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 제휴가 신청을 한다. 1월 달에 12월 달에 제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1월 달에 제휴가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주들이 알 수 있게 공지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 이번 달 같은 경우는 FDA에서 또 연말 그 크리스마스까지 껴가지고 휴가를 또 많이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바쁠 때 이렇게 연말에 또 회사에서 제휴가 신청을 하면은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바쁠 때 꼭 이런 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제출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엘레바에서 한 달 있다가 1월 달에 이렇게 제휴가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면 되는 거고 또 회사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주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는 이제 그런 공지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들이 7만 6천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12,000주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대부분 공매도 헤지 펀드들이고 기관들은 이제 금융당국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서 미리 저가라고 생각하고 이 주식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12월 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760만 주나 된단 말이에요. 그죠? 760만 주. 그래서 그건 800만 주까지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주식을 자 보시면은 이제 1월 달에 제휴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봤을 적에 계속해서 기관들은 저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계속해서 할 거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헤지펀드들은 계속해서 공매를 치겠죠. 공매를 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죠? 힘의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기관이 승리를 하든 공매들이 승리를 하든 주가가 한 방향으로 쏠려버리면은 누군가는 크게 손실을 입을 수가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제 사기 시작했으니까 주주단 말이에요. 주주하고 공매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다가 이 한쪽 균형이 깨지면은 누군가는 큰 손실을 입으면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매도 물량인지 아니면 환매수 물량인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환매수 물량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 1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하니까 크게 호재가 지금 앞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기대감으로 선반영된다. 기대감으로 선반영. 항상. 그죠? 기대감으로 선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1월 달에 저희가 신청하면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도 헤지 펀드들이 아무리 찍어 눌러도 주가가 우상향 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환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뭐 있어요? 기대감으로 먼저 이렇게 오른 거예요. 기대감으로. 근데 주가가 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실적이 탄탄하게 계속해서 돈이 유입이 되면서 매출액이 탄탄하게 유입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건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렇게 기대감으로 먼저 치고 간다. 그래서 HB도 마찬가지죠. 기대감으로 1월 달 저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대감으로 먼저 이제 1차 목표가까지는 강력하게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2차 목표가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자. 비중 절반은 좀 줄이자. 그죠?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HLB의 비중 70%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차 목표가 오면은 한 35%는 매도를 하고 비중,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중 50% 계좌에 HLB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25% 매도하고 1차 목표가에서 비중을 절반을 매도를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면 이때 이제 클래스 1 받으면은 여기서 재매수. 클래스 2 받는다 그러면 시간이 늘어지니까 관망하고 나머지 물량만 좀 관망하면서 대응 전략을 새로 짜자라는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까지는 제가 일단은 오면은 매도로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문자 리딩 신청하시고 클래스 이제 1 받으면 이제 2차 목표까지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이 나오겠죠. 이건 승인이에요, 승인. 근데 클래스 1 받으면 이제 승인 나는 거예요, 승인. 그래서 먼저 2차 목표까지 급등이 랠리가 나온다. 그래서 클래스 1을 받을지 클래스 2를 받을지는 뭐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뭐 클래스 1 쪽으로 이제 좀 기울이긴 했는데 좀 두고 봅시다. 이거는 두고 봐야 된다. 다만 1차 목표까지 이번에 올라오면은 대응을 하자. 비중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하자. 그리고 종목들이 많아요. 다른 종목들이 또 먹을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절반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클래스 1, 클래스 2 결정이 될 때까지는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수익도 내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로 먼저 네 시청하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시면은 이게 투자 지금 주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 51조 원인데 상당히 많은 시가총액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주의를 받았어요. 투자 주의를 받았어도 이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AI가 수요가 급증하니까 데이터 센터 설립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데이터 센터에 설립을 하게 되면 또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전력 공급을 하려면 또 원전이 SMR 소형 원전이 또 설립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SMR 수요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소형 원전 짓겠다고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8만 원대
8만 원대 전후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다음 주에 12월 11일이 옵션 만기래요. 선물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그때 가서 매물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8만 원이 살짝 깨져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는 치고 간다, 치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8만 원대 전후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이제 추석 전에 제가 여기 6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천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급등이 나와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가가 여기서 슈팅을 하기 전이다. 이때하고 비슷해, 이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8만 원 전후로 해서는 물량을 좀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종목도 슈팅이 나오면 제가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핸드폰 번호로 문자 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정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